안녕하세요. 아동상담 전문가 이지선입니다. 오늘은 부모의 양육 태도가 아이들한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공부했던 기질이나 애착이나 발달 단계는 아이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한 기본 자료가 된다면 사실은 실제적인 핵심은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에 더 많이 담겨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조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어린 영유아들은 아직 발달적으로나 통합적으로 자기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어떤 인지적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한테 중요한 사람의 관점으로 세상과 자신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 주양육자가 되고 그 주양육자는 대부분 부모님이 되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이라고 하는 거울을 통해서 자기를 비춰보는 것 같아요. 부모님이라고 하는 거울이 좀 왜곡된 거울이면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이것도 못하니. 이렇게 비난하는 왜곡된 거울 앞에 아이가 서게 되면 아이는 자기가 그렇게 못나고 자기가 뭔가를 잘 할 수 없는 아이라는 가치감을 갖게 되고요. 반대로 아주 아이를 격려해주고 아이를 따뜻하게 해석해주는 부모라는 좋은 거울 앞에 선 아이는 자기에 대한 좋은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아이들의 정서와 성격 발달, 더 나아가서 사회성이라든가 어떤 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모의 양육 태도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의 양육 태도가 이제 아이들한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경험하는 게 아니라 하루 24시간 내내 부모님의 태도를 아이들이 경험하고 내재화하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의 아이한테 있어서는 그냥 일상의 행동 양식처럼 주어지게 돼요. 아주 일관적으로 나에 대해서 해석해주고 나에 대해서 반응해주는 경험들을 통해서 아이들은 자기의 가치감을 확인하게 되고 부모님의 양육 태도를 통해서 가장 첫 번째의 자기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존감을 아이들이 이제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제가 앞선 강의에서 자존감은 우리 나이로 7살 정도에 1차적으로 완성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론 이제 그 뒤로 가변적으로 이제 극복하기도 하고 다른 자존감을 형성해 가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1차적으로 부모님한테 받은 영향은, 양육에서 받은 영향은 아이의 기본 자존감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거울 같은 역할을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자기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가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자존감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에 대한 좋은 느낌이라든가 자신감들을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고 자기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내용까지도 포함합니다. 모든 것을 잘하고 긍정적인 것만을 담고 있는 게 아니고요. 나의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잘하지 못하는 나의 면까지도 기꺼이 기쁘게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계속 강조됐듯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들이 건강하게 형성된 아이들은 이후에 가정을 벗어나서 부모님 품을 벗어나서 독자적으로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힘으로서 원동력으로서 작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존감에 영향을 주는 부모님의 태도를 저희가 좀 보려고 하는데요.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부모님이 주시는 해석을 아이들은 그대로 나라고 받아들인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아이, 너 또 그럴 줄 알았어. 너 맨날 그렇지 뭐. 너 이거 못할 줄 알았어. 이렇게 쉽게 우리가 흔히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언어적인 메시지도 포함이 되고 비언어적인 메시지, 아이를 바라보는 시선이라든가 어떤 태도라든가 이런 것 역시 아이가 자기 가치감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부모를 통해서 자기를 만들어가는데 이때 왜곡된 자기상을 부모로부터 받은 아이들은
계속 평생을 이렇게 찌그러진 거울을 통해서 자기를 보면서 당연히 자기에 대한 낮은 가치감을 형성할 수밖에 없고 이후에 적응이라든가 관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수동적이고 타인에 의해서 눈치 보는 그런 태도들을 보여주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하면 엄마 아빠의 좋은 양육 태도가 아이한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 세부적인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의 요인은 아이에 대한 공감적인 반응입니다. 우리가 공감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사람의 감정에 이입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건데요. 거꾸로 자기가 받아봐야 줄 수 있는 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어떤 거에 대해서 실패하거나 어떤 거에 대해서 불안해하거나 화가 나거나 할 때 그거를 부모님께서 딱 잘라서 훈육하시기보다는 아이의 그 마음을 충분히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이거를 언어적으로 되돌려줘서 아이의 마음을 잘 담아주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좋은 부모님의 태도 중에 이제 첫 번째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이가 인식한 것을 이제 확인해 주는 건데요. 이게 이제 말이 조금 좀 이렇게 어려운 말처럼 들릴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아이가 다양한 경험들을 하게 되잖아요. 어떨 때는 막 자기가 최고가 된 것 같은 경험도 하고 어떨 때는 어떤 게 잘 뜻대로 안 됐을 때 레고를 만들거나 할 때 뜻대로 안 되면 막 좌절되는 경험도 하고 아이들은 굉장히 드라마틱한 경험들을 하게 되고 감정의 변화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순간 부모님께서 아까 그 1번 공감하고 좀 비슷한 건데요. 그럴만하다. 네가 지금 이런 기분을 느끼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것들은 그럴만해. 그런 생각이 들만해. 그런 감정이 들만해 라고 인정해 주시는 태도를 함께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는 이 세상에는 내가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내가 힘들 때 도움을 청하고 내가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 나와 똑같이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건강한 자아상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아이만의 독특함이나 고유함을 존중해줘라 하는 이야기인데요. 이게 뭐냐면 아이들마다 다르게 부모님과 경험하는 순간들도 있어요. 부모님이 보기에는 위험한 거라고 보이지만 아이는 굉장히 흥미롭게 시도하는 어떤 것들이 될 수도 있고 부모님과 일치되지 않는 어떤 경험이라든가 의도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아주 위험하거나 아주 나쁜 것이 아니라면 그 자체를 좀 수용해주고 집중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럼 아이는 어떤 느낌을 받냐면 내가 나쁜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나는 또 생각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나는 또 느낄 수 있구나 라는 자기에 대한 독특함이나 자기에 대한 자신감을 아이들이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태도들이 아이들한테 있어서 중요한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 것은 앞서서도 한번 언급한 바가 있는데요. 아동기 부모 자신의 경험이 현재 내 아이와의 양육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많은 논문이나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학대의 경우에도 되물림된다라는 용어들을 아마 매스컴에서 많이 보셨을 거고 양육 태도 역시 부모가 받은 거대로 아이한테 주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부모-자녀 관계에서 내가 해석받고 내가 경험한 것들은 이렇게 공부를 통해서 습득된 게 아니라 그 당시의 감정이나 정서로 아이들이 체화돼서 본능으로 남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성인이 돼서도 그 기제들을 사용하면서 살게 되고 내 아이에게도 그 기준을 적용해서 훈육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상담센터에서도 자기 부모에게 한 번도 떼써보지 않고 이렇게 성장한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작은 떼쓰는 행동도 받아주기를 굉장히 힘들어 하세요.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행동이라고 아이를 굉장히 엄하게 혼을 내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경험한 나의 부모-자녀 관계에서의 아동기 경험이 실제 내 아이와의 관계에서 그대로 되풀이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거를
한번 뒤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부모님들은 누구나 아이를 잘 키우고 싶어 하시고 아이한테 좋은 부모가 되고 싶어 하시는 것은 확실한데, 문제는 방법적인 부분들이 잘못됐고 아이한테 맞지 않다면 그 방법을 바꿀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부모 자신이 어렸을 때 경험한 부모 자녀의 관계 경험은 지금 현재 내 아이와의 관계에서 그대로 되풀이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많은 부모님들께서는 그 자체도 인식하지 못하시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떤 부모님들은 부모님께서 맞벌이셔서 동생들을 챙기고 빨리 어른 역할을 해야 되는 아동기를 보낸 어머님들께서는 부모에게 떼를 쓰거나 요구적인 행동을 거의 경험해 보지 못했고, 그렇게 성장하신 부모님들은 아이가 떼를 쓰거나 조금 짜증을 내거나 요구적인 태도를 보이면 이거를 받아주기를 너무 힘들어 하세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엄하게 아이를 혼내시거나 아이의 잘못으로 그걸 해석해 주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경험했던 아동기의 경험은 되풀이돼서 일어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낮은 자존감을 갖고 계신 부모님들 역시 내 아이에게 낮은 자존감의 아이로 키우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곡된 거울로서 자신을 평생을 보아왔고 찌그러진 모습이 나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성장을 하셨던 부모님들께서는 아이에게도 비슷한 반응을 주시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혹시 나의 잘못된 또는 왜곡된 어린 시절의 경험이 지금 내 아이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미 자존감도 다 형성이 됐고 어린 시절의 부모의 양육 경험이 없어지는 게 아닌데 그럼 이걸 어떻게 바꾸냐, 이건 못 바꾸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들도 많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존감도 1차적으로 형성이 되고 그 이후에 가변적으로 아이들이 획득할 수 있는 것처럼 어린 시절의 부모-자녀 관계 경험이 어떤 경우에는 결핍되거나 손상됐거나 심한 경우에는 정서적이나 신체적으로 방임과 학대를 경험한 부모라 하더라도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그 방법을 제가 지금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나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합니다. 대부분의 어머님들께서는 이제 어쩔 수 없었어요. 저희 친정엄마가 너무 바빴고 우리가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저는 이해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지만 사실은 그거는 마음으로부터 온전히 그 경험을 이해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인지적으로 정리해서 사실은 덮어두는 거거든요. 마음은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그래서 첫 번째 이런 부모님들이 하셔야 되는 거는 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해를 조금 깊게 한번 해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혹시 우리 원가족 내에 나의 부모가 나한테 주었던 왜곡된 거울이 있다면 그게 뭘까를 진지하게 되돌아보고 고민해 보시는 것들이 도움이 됩니다. 항상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첫 걸음은 이해에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좀 뒤돌아보고 왜곡된 부분이 있다면 그게 뭔지를 아주 세밀하게 되돌아보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이런 부분들이 좀 감정을 동반하기 때문에 괴롭다는 분들도 계시고 이 작업을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반드시 필요한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적어 보시는 것도 좋아요. 나이대별로 이때 내가 이거 졸랐는데 혼나서 너무 억울했다. 이때 부모가 내가 이렇게 힘들 때 위로해 주지 않았다. 이런 그 연령의 아이로서 당연히 받아야 되는 부분에서 결핍된 부분 또는 잘못 주어진 해석에 대해서 좀 적어보시는 것도 일단 도움이 되고요. 그 적은 것들을 다시 보시면서 어렸을 때의 나로 돌아가서 그때의 감정들을 생생하게 떠올려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부모의 어떤 당시의 상황과는 별개로
어린 시절에 나에게 결핍됐고 잘못됐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의 잘못이 아니라 그거는 부모의 잘못이다라고 선을 긋고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면 다 나에게서 결점을 찾으려고 하는 태도가 아주 익숙해져 있던 것에서 벗어나서 그 부정적이고 왜곡된 것들은 부모가 잘못 전달해 줬기 때문에 발생된 것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에 대해서 조금 더 발전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부모가 나한테 주었던 잘못된 부정적인 어떤 핵심적인 내용들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성인이 된 나지만 좀 반박해 보는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때 이건 부당했다. 난 이때 너무 어렸다. 나는 이거를 당시에 너무 원했다. 근데 엄마는 있어주지 않았다. 이런 것들을 반박하고 이걸 좀 주장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가끔 좋은 애착을 충분히 건강한 애착을 맺지 못했던 부모님들 중에는 원가족의 부모로부터 밀착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결핍되어 있고 충분한 돌봄이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밀착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때 주지 못했던 부분들을 지금 요구하는 거는 그렇게 건강하지 않고 오히려 좀 거리를 두고 지금의 나의 원가족, 나의 남편, 나의 아이들한테 더 집중해 주는 것들이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거울을 만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찌그러지거나 왜곡된 게 아니고 그냥 객관적인 나를 비춰줄 수 있는 새로운 거울을 여러분들이 만드시면 되는데요. 그 첫 번째 어떤 노력들을 해주시면 되냐면 어렸을 때 부모가 해주지 못했지만 내가 지금 내 스스로에게 공감적인 거울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 너 힘들었지? 너 지금 기분이 어때? 이렇게 살펴주고 내 마음을 공감해주는 거울을 스스로가 돼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어렸을 때 내재화된 아주 안정적이고 건강한 부모상이 없으신 부모님들의 경우에는 내가 부모가 되어주는 거예요. 나를 늘 살펴주고 지금 기분이 어떤지,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지금 내 감정이 어떤지를 계속 물어봐주고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칭찬도 해주고 또 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위로도 해주고 하는 부모의 역할을 지금의 내가 나에게 해주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돌봐주는 목소리와 더불어서 뭔가 건강한 한계선을 만들어주는 부모도 내 스스로 돼야 되는데요. 내가 너무 높은 기대를 지금 정하고 있나? 지금 내가 할 수 없는 거를 지금 내가 하려고 막 완벽하게 하려고 지금 애쓰는 건 아닌가? 이런 것들을 좀 돌아보시고 스스로에 대해서 잘 성공할 수 있고 적합한 기준선들을 스스로한테 제공해주는 역할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삶에서의 이제 균형을 찾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떤 거를 주지 않는 것, 그리고 어떤 거를 너무 많이 주는 것, 부모가 아이에게 이 두 가지의 상반된 내용은 굉장히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기도 해요. 비일관적으로. 그런데 우리는 그 중간 지점이 항상 중요한데 어떤 거냐면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지금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나 배가 고픈 것 같다. 그러면 맛있는 거 드시면 되고요. 이 일에 대해서는 내가 좀 미안한 마음이 저 사람한테 드네. 그럼 가서 사과하시면 돼요. 나의 죄책감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나에 대해서 돌아보고 위로해주고 적절하게 성공할 수 있는 한계선도 되어주는 부모의 역할을 내 스스로 나에게 제공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렇게 건강한 부모상을 다시 획득한 부모는 반드시 자기 자녀에게도 건강한 거울이 되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조금 자존감이 낮고 내가 좀 내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비일관적이고 내가 혹시 아이를 잘못 키우는 게 아닌가 염려되시는 부모님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자기의 어린 시절 또는 나에 대한 거울이 건강하게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나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시는 것부터 시작하시기를 제가 제안해 드립니다.
이렇게 오늘 저희가 공부한 부분들은 부모가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살펴봤는데요. 당연히 정서 발달에 있어서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영향을 주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두 번째로 제대로 잘 영향을 주지 못하고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 같다라고 생각되시는 부모님들께서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뒤돌아보고 나의 거울이 왜곡된 것인지 아닌지를 살펴보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더 좋은 양육을 내 아이에게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실제 임상 현장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례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